안녕하십니까. 아라메디컬그룹 윤성민 대표입니다. 2021년 PLC 분석을 통한 병원 전략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2021년이야 뭐 올해니까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겠다는 얘기고요. PLC라는 게 원장님들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 지나면 PLC를 많이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환경을 이해하는 게 항상 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도 컨설팅도 산에서 나무로 가지 나무에서 산으로 가진 않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전략을 미스테이크하는 범위를 줄이는 방식인데요. 원장님들이 환경을 잘 이해하지 않고 있다면 잘못된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산을 먼저 큰 아웃라인의 산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 좀 의료 환경 전체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병원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제가 항상 병원에 가면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관리자들한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많은 병원들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병원은 소통이 문제인 데도 있을 거고요. 직원 확보가 문제인 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쟁병원이 문제인 데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또 어떤 병원은 한 1-20%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원장님이나 직원들도 있어요.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할 때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 더 개선할 게 없다라는 거랑 같습니다. 따라서 더 나아질 게 없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경영이 뭡니까? 경영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또 삶은 뭐예요? 삶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는 좋은 거다. 왜요? 우리 병원이 더 나아질 수 있으니. 문제에 대해서 되게 네거티브 하시는 원장님들이 있는데요. 네거티브 하신 분들은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포지티브한 관점이 필요하고요. 그래야지만 해결 방안을 찾게 된다는 거죠. 결국 문제를 인식하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문제를 보는 방향이 포지티브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경영이라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병원들은 어떤 환경의 변화들이 있는지 좀 제가 다뤄볼게요. 좀 낯설 수 있다고 했는데 PLC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삶은 라이프 사이클이죠. 인간도 어때요? 결국은 쭉 성장하다가요. 쇠퇴기가 오죠. 시니어가 되고 쇠퇴기가 오고 그리고 삶을 마감을 또 합니다. 모든 게 그렇죠. 삼성 핸드폰인데 핸드폰도 어떨까요? 이 제품도 출시를 하고요. 도입기가 있고 성장을 하고요. 또 쇠퇴기를 맞이하죠. 최근에 핸드폰들은 한 2년 가나요? 신제품이 나오고 쇠퇴하는데 2년, 3년이면 2년 안에 2년 정도 지나면 다 쇠퇴하죠. 예전에 비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줄어드는 거죠. 자동차는 몇 년을 갈까요? 이런 것들이 모든 제품과 모든 거에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에 내가 어느 포지션에 지금 위치하고 있느냐를 아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포지션마다 전략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지금 원장님의 병원은 어느 위치에 있나요? 내 병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개원한 병원은 도입기에 있겠죠. 그리고 지금 한 3년 이상 된 병원들은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성장기에 있는 것 같다. 어떤 원장님은 쇠퇴기에 있는 것 같다. 각자 현재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수익이, 매출이 멈췄냐 아니면 매출이 계속 올라가냐가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성장기에 갈수록 최대 매출을 찍고 쇠퇴기라는 게 뭡니까? 매출이 서서히 안 오르면서 줄기 시작합니다. 병원은 급속도로 줄고 느는 건 없죠. 서서히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매출이 조금 안 올라가네 라고 할 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쇠퇴기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저희가 개원했을 때 한 7, 8년 동안은 계속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7년, 8년 뭐 그 정도를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에 이제 세태기로 들어가는 텀으로 봤는데, 최근에 제가 개원하는 병원들을 보면은 한 5년? 예, 5년 정도 지나면 뭔가 매출이 안 올라요. 그러면서 다시 저희한테 매출이 안 오르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리브랜딩을 하는 병원도 있고 컨설팅을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5년 정도 되면 세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 의사로서,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도 물어봐요. 직원으로서 포지션이 어디 있냐? 요양병원들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세택에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의사로서는 지금 내 포지션은 어디 있을까요? 또 하나 바꿔서 내가 포함된 진료과, 지금 우리 진료과는 포지션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 피부과예요. 피부과는 지금 모든 포지션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피부과 비급여과들 보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세택에 있구나. 치과 세택에 있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비급여과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있을까요? 올라가는 과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죠? 전부 현재 라이프 사이클에서 세태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알 수 있죠. 대한민국 의료도 현재 세태기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전체 대한민국 의료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병원까지 위치가 현재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환경에 대한 전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단 고객들 볼게요. 우리나라 고객들 왜 라이프 사이클이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제가 왜 세택이다라고 얘기하는지, 일단 중요한 거는 고객들은 우리나라 GDP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GDP가 오르면서 소비 수준도 달라지고요. 소비 변화가 바뀌면서 어떤 병원 지출도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줄었어요? 작년부터 실제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인구가 줄기 시작한 거죠. 예, 병원이라는 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요 증가하고 있죠. 계속이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줄죠? 네,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수요의 선에서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료 문제만 아니죠. 모든 산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병원들이 라이프 사이클에 세태기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를 보면요, OECD 회원국에 비해서 2.8배 높습니다. 67만 개 정도 되는데요. 병상이 많다라는 건 뭐죠? 공급이 그만큼 추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병상이 많으니까 재원 일수가 늘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다 여기에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럼 병상을 미리 하드웨어를 만들어놨는데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인구가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인구는 스톱이 됐어요. 그리고 다행히 지금 한 10년 정도 되게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의료 지출은요, 어느 층들이 지출합니까? 시니어층이 전체 층의 거의 3배 정도, 4배 이 정도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 다 병원 가잖아요. 나이 들면서. 그런데 베이비 세대가 10년 동안 막 나왔습니다. 베이비 세대가 나오면서 시니어 관련된 모든 진료과들이 다 좋았어요. 안 좋았던 과가 있나요? 예, 정형외과, 재활, 요양병원, 치과, 시니어 다 타겟이니까 안과 전부 좋았죠. 전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 세대가 이제는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수술을 보면요, 막 급증하다가 시니어 수술들이 급증하다가 작년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수요의 곡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과연 대한민국의 메디컬의 양적 팽창기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을까요? 보톡스 환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까요? 임플란트 환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까요? 척추수술 환자들은요? 백내장, 성형수술, 요양병원 늘어날까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이 대답하실 거라고 봐요. 뭐라고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수요 공급의 가격선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병원 가격들이 전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보톡스라든지 각종 비급여 가격들이요,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다 배웠죠.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시장에서 정합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가격이라고 합니다. 많은 원자님들은 가격을 원자님들이 정한다고 생각해요. 비급여 가격을. 물론 이제 급여 가격은 정부가 정하죠. 왜 본인이 정한다고 생각하냐면 다들 많이 받고 싶죠. 그런데 실제 환자가 오지 않으면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을 경쟁병원 가격도 보고 여기저기 가격도 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럼 뭐예요? 공급은 늘고 있고 수요는 줄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모든 지금 가격이 비급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 수요가 줄고 있고 공급은 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런 환경에서 세태기에 들어온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 세태기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성장기에 경쟁이 최고 이렇게 경쟁률이 가장 심합니다. 성숙기에 가장 심한 상태에서 이제 세태기에 들어가면서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시장에서 탈출되는 그 병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세태기라고 해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많은 진료과들이 지금 성숙기에서 최대 경쟁 단계로 넘어가 있고요. 이제 서서히 경쟁력이 없는 병원들은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4차 산업이잖아요. 병원은요.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 앞으로 점점 더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우리 병원이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의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원장님들 경영할 때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건 결국 딱 한 단어예요. 가치입니다. 우리 병원의 가치를, 고객이 우리 병원을 생각하는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전에는 30%를 훌륭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소비했다면, 큰 소리를 알리는데 70%를 썼다면 이 시대는 반대다라고 제프베조스 회장님이 했는데,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많이 다뤄주고 있는데요. 왜요? 이게 가장 지금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 결국은 이 말이 뭐냐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는 시대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모든 전 세계가 공급 수요에 있어서 공급이 초과되면서 가치가 매우 중요한 시대로 돌입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시라는 거를 처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내가 만드는 어떠한 제품, 우리가 어떤 치료, 레이저 기기를 하나 도입해도 똑같겠죠. 그 레이저 기기도 PLC가 있겠죠. 치료라든지 도입하는 여러 가지를 한번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세태기에 돌입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냐인데요. 세태기에 도입했을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전략이 바로 혁신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서 다시 도입기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지금 우리가 세태기에 들어와 있다 하면 이제 무언가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제품을 넣어서 새로운 도입기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걸 시도하는 거죠. 그래야지 다시 성숙기를 맞이하고 성장기를 하고 성숙기를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갔을까요? 바로 지금처럼 세태기 올 때 다시 혁신을 하고요. 혁신을 하고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의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병원도 똑같습니다. 모든 거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미래에 더 점핑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세태기로 걸어가느냐를 결정은 바로 누구가 하는 겁니까? 바로 원장님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변화의 일부가 될지 아니면 스스로 탈바꿈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원장님들이 세태기에서 그대로 그냥 쭉 서서히 사라져 갈지, 아니면 탈바꿈해서 새로운 도입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낼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